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북한의 도발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도 미사일을 쐈죠? 네,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 수중 발사 훈련에 대해서는 오늘 보도를 했고요. 2,000톤급 잠수함 81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경포만이 함경남도에 있는 홍원군 앞바다로 북한의 잠수함 또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이 있는 신포 일대 해상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왜 쐈는지 그 이유도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까? 네, 통신에 따르면 발사 훈련을 통해서 무기 체계 신뢰성을 확인하고요. 북한 핵 억제력의 중요 부분인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 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덧붙였고요. 네. 또 이번 훈련을 통해서 한미의 이 군사적 준동이 노골화되고 있는 현 정세를 압도적인 강력한 힘으로 통제, 관리해 나갈 불변한 입장이 명백히 표명됐다 주장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미사일을 또 쏜 거죠? 네, 지난 9일이었습니다. 예.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쏜 지 사흘 만인 건데요. 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쏜 미사일도 이제 포착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대비 태세 유지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하신 말씀과 또 이어지는 소식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와 미군 오늘 0시부터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라고 하죠. 네. 연합 연습 훈련에 돌입을 했죠. 맞습니다.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전국급 연합 연습을 통해서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고요.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 강화하는 훈련인데요. 앞으로 11일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이 펼쳐지는데요. 네.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연속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11일 동안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요. 네. 핵 추진 항공모함도 이번 훈련에 올 거라던데 정말 왔습니까? 네, 그런데 예. 정확히는 이번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연습 직후에 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달 말에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핵 추진 항모 중에 하나인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 또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한미 연합 훈련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 훈련 때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일 연합 훈련대요. 네. 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기능 있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출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즉 대북 확장 억제의 상시 배치 효과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이 경고 그리고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또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군 그리고 미군 대북 감시 활동 또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앞서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확대 회의를 열었는데요.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응해서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또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도 대북 감시와 경계 태세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과거에 북한이 이런 한미 군사훈련 전후에 무력 시위를 한 바 있는데 예. 지난해부터는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도 맞대응 무력 시위한 것으로 봤을 때 네. 강력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또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압도적 대응, 제압 능력을 강조한 만큼 도발의 강도도 높여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요.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 신임 김기현 지도부가 첫 주요 당직 인선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예. 당 살림을 챙기는 자리이자 내년 총선에서 실무 역할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엔 재선의 이철규 의원, 또 초선의 박성민, 배현진 의원은 전략기획 부총장과 조직 부총장을 각각 맡게 됐는데요. 네. 대변인단에도 역시 친윤계인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수석 대변인에 임명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친윤계가 많다는 얘기인데 김 대표가 그동안 약속한 게 그 연포탕 이른바 연대 포용 탕평 아닙니까? 네, 그런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친윤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박성민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 윤 네.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로도 알려져 있고요. 배현진 의원도 친윤계 인사로 구분이 됩니다. 네. 다만 친윤 인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닌데요. 이 당대표 비서실장 중에 강대식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 유승민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또 비주류 측에서 김민수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당협위원장도 대변인에 이번에 발탁이 됐는데요. 예. 김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압력으로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기 전후 측근으로 활동한 바 있고요. 예. 어쨌든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띄운 연포탕 구호 실천 취지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김 대표는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현안 또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해오신 정통한 또 능력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했다라고 했고요. 예. 대통합 모양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향후 진행될 당직 인선도 그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당직 인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 나머지 한 자리 인선 또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해야 할 정책위원회 의장직 등을 가리킨 겁니다. 예. 김 대표가 당초에 수도권 지역구 3선이자 유승민계 출신인 유이동 의원에게 정책위의장 자리를 제안을 했는데요. 유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뒤에요. 그러니까 1시간 많이 지났습니다만 10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에 김기현 신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경쟁자였던 안철수 후보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예. 전당대회 당시에 이제 안 의원이 김 대표의 땅 투기 의혹 또 대통령실 관계자 카카오톡 개입 의혹을 들면서 날선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지금 계속해서 당내 통합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 지난 8일에 전당대회 당일이었죠. 직접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먼저 회동을 제안한 거군요. 네. 저녁에는 이제 대통령 만나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후 3시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통령과의 만찬은 저녁 시간인데 6시 30분에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즉 오전에 인선한 지도부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김 대표와 지도부를 격려하는 동시에 당정 간 소통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이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네. 간밤에 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요. 소방당국 진화 작업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이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에 큰 불길 잡았다 발표를 했는데요. 큰 불은 잡은 거예요. 네, 무려 불이 난 지 13시간 만입니다. 예. 안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2시 10분쯤에는 이제 대응 3단계를 소방당국이 발령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초진이 잡히면서 대응 2단계로 낮춘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여전히 연기 많이 나고요. 또 불도 보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장 직원 10명이 연기를 마셨고요. 예. 소방관 1명이 다리를 다쳤지만 다행히도 모두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소방관들 정말 피해 없었으면 합니다. 네. 화재 원인은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 자체가 남쪽 1 그리고 북쪽이 2 공장으로 나뉘는데 네. 불이 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이 공장 한가운데 있는 타이어 성형 압출 기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공장 전체로 불이 퍼진 건데요. 예. 화재 초기에 이제 직원들이 자체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불이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만드는 곳이니까 뭐 열도 가하고 네. 그리고 또 고무가 있으니까 탄 걸로 보인다. 근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나오겠죠. 그런데 뭐 화면 보니까 공장 주변에 말입니다. 아파트가 참 많더라고요. 주민들 피해는 없었어요?
네, 일단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창문을 그렇겠죠, 예. 닫고 있어도 매캐한 연기가 계속 스며들었다고 하고요. 또 공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 풀숲에는 불이 옮겨 붙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대덕 문화체육관에 마련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번져서는 안 되겠죠. 네. 공장 옆에 KTX 고속선 철로도 있었습니다. 역시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걱정도 많았고요. 그렇죠? 네, 선로가 불길에 휩싸이기도 했었는데요. 아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속선 열차가 모두 일반선으로 우회를 하면서 도착지가 바뀌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 새벽 6시 반 기준으로 모두 정상 운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처에 뭐 학교도 있고요. 뭐 그래서 그렇다면 학교도 가는 학생들 뭐 휴업 혹은 등교를 늦추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네, 대전공장 화재로 인근 5개 학교가 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재조정을 했는데요. 신탄진 중학교, 신탄진 중앙중학교가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을 했고요. 네. 대전 이문구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예. 세여울 초등학교, 신탄진 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20분 늦췄다고 합니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안전한 환희 진압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예, 이우영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